술 한 잔에 전생을 잊고 창한 자루에 무림을 품는다. 전화를 가졌으나 빈손이었네. 망난이라 불렸으나 가슴엔 창한 자루. 술 한 잔에 전생의 한을 씻어내고 바람 한 점에 이번 생의 도를 묻는다. 불타는 유성 피로 물든 백화곡, 위선에 가면 뒤에 숨은 자들아, 정면을 뚫고 나가는 곳은 청의 의지. 이제 진실의 심판이 시작되리라. 백룡이여 어둠을 가르고 날아올라라. 당신의 일격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울린다. 망나니의 허물 속 감춰둔 불꽃으로 천하의 모든 부조리를 꿰뚫어 태워라. 다시는 눈물로 씻고 원하는 장끝으로 끊어 수천 명의 위선자가 앞을 막아도 나의 창은 단 한 번도 휘지 않았네. 고독한 영웅의 길 끝은 어디인가. 돌아갈 곳은 노을 지는 평상 위. 모든 명예를 버리고 술병을 찬다. 전설은 바람이 되고 나는 술이 된다. 백룡이여 어둠을 가르고 날아올라라. 당신의 일격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울린다. 망나니의 허물 속 감춰둔 불꽃으로 천하의 모든 부조리를 꿰뚫어 태워라. 그대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 남으리. 거참 술맛 좋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작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천하제일 창가, 악가, 중원의 모든 창술이 이곳에서 시작되어 이곳에서 완성된다는 명문 중의 명문. 하지만 그 찬란한 명성에도 씻을 수 없는 치욕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가문의 셋째 아들 악평이었다. 어이, 평평 도련님, 벌써 취하신게요? 술값은 내고 주무셔야지. 화려한 등불이 일렁이는 백화루의 가장 구석진 방. 술 냄새와 분내에 찌든 악평이 흐릿한 눈으로 탁자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가문의 비전 무공서인 악가창결이 술때가 묻은 채 덜렁거리고 있었다. 중원의 무인들이라면 목숨을 걸고 탐낼 보물이
이곳에선 고작 독주 한 병의 외상값 탐보로 전락해 있었다. 술 더 가져와. 아까의 창끝은 무뎌져도 내 목구멍은 마를 날이 없단 말이다. 혀 꼬인 소리로 주정을 부리는 그를 보며 기생들은 비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가주인 악정천의 기계를 손톱만큼도 담지 못한 망나니. 한때는 그도 천재라 불렸으나 어느 날부터인가 수련을 전폐하고 기루를 전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아까의 낙제생, 창수를 벌인 배신자라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의 발걸음이 사실은 전설적인 보법 성진보, 성천부의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흐릿한 눈동자 너머로 과거 창신이라 불렸던 전생의 기억들이 거대한 은하수처럼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같은 시각 아까의 연무장에서는 가문의 명운을 건 천하비무대회 준비로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가주님, 언제까지 저 망나니를 방치하실 겁니까? 가문의 비무대회에 저런 자를 참석시키는 것 자체가 조상님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장로들의 성토가 쏟아졌지만 가주 악정천은 묵묵히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저물어가는 아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설의 창술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지금 기루에서 멸시받고 있는 제 아들뿐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가서 데려오라. 개처럼 끌고 오든 마대에 담아오든 오늘 악평은 반드시 비무장에 서야 한다. 가주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가문의 무사들이 백하루로 들이닥쳤다. 술병을 껴안고 잠든 악평을 거칠게 깨우는 무사들. 그들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일어나십시오, 도련님. 가문의 수치가 될 시간입니다. 무사들의 손에 이끌려 개처럼 끌려가는 악평. 하지만 마당을 나서던 순간 그의 발끝이 땅에 떨어진 젓가락 하나를 툭 건드렸다. 찰나의 순간 젓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날아가 기로의 기둥에 깊숙이 박혔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보이지 않는 일격. 시끄럽게들 구는군. 잠 좀 자겠다는데. 악평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망나니의 가면 뒤에 숨겨진 전설적인 창귀의 영혼이 비릿한 피냄새를 맡으며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무림의 역사에서 아까게라는 두 글자가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것은 수백 년간 중원의 북방을 지켜온 찰벽이었으며 모든 창수들이 우러러보는 북두칠성과도 같았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거대한 성벽도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법. 아까의 연무장은 이제 비무의 장이 아닌 배신과 음모가 소용돌이치는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해 있었다. 크악! 장로님, 어째서 저희를? 가문의 어린 제자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제 등을 찌른 장로를 바라보며 쓰러졌다. 아까의 삼장로, 악충. 그는 이미 흑창회의 부단주, 위무덕과 결탁하여 가문의 숨통을 끊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멍청한 놈들. 고지식한 창술 따위로 무엇을 지킨단 말이냐. 시대는 변했다. 이제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악충의 비열한 일갈과 함께 흑창회의 살수 수백 명이 연무장을 완전히 포위했다. 그들이 들고 있는 사수창은 창끝이 뱀처럼 휘어져 있어 정통 창술의 막기 동작을 무력화시키고 방어구 사이의 틈새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아까의 정예 무사들이 그들의 변칙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갈 때마다 연무장의 흙바닥은 붉은 핏물로 질척하게 젖어 들어갔다. 가주 악정천은 가슴을 타고 흐는 검은 독혈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미 장로들의 배신으로 가문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천강진, 텐강진은 깨진 지 오래였다. 위무덕, 내 놈이 감히 이곳을 더럽히다니. 내 죽어서도 네 놈들을 용서치 않겠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가주, 걱정 마라. 내 놈이 죽으면 내 잘난 아들놈들도
하나씩 뒤를 따르게 해줄 테니 위무덕의 사수창이 독사처럼 날아와 악정찬의 목덜미를 노렸다. 절체절명의 순간 장남 악건이 몸을 날려 아버지를 감싸 안았으나 그 대가로 그의 오른쪽 어깨가 형편없이 으스러지고 말았다. 가문의 상징이었던 장남마저 무력하게 쓰러지자 아까의 무사들 사이에서는 절망이라는 이름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비명과 칼부림 소리가 난무하는 연무장 한복판을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양 유유히 걸어오는 그림자가 있었다. 술 냄새를 풍기며 한쪽 어깨에는 낡은 술병을 매단 채 흐느적거리는 사내. 가문의 수치이자 망나니 악평이었다. 이봐, 위 부단주라고 했단다. 악평의 나른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연무장에 기묘하게 울려 퍼졌다. 위무덕은 사냥감을 앞둔 늑대처럼 눈을 가늘게 뜨며 악평을 바라보았다. 뭐냐, 저 미친놈은? 아까의 망나니가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군. 무덤이라 장소는 나쁘지 않네. 다만 주인이 네 놈이라는 게 좀 마음에 안 들 뿐이지. 악평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이미 반쯤 부러지고 이가 빠진 연습용 목창을 발로 툭 차올렸다. 먼지가 묻은 목창을 손에 쥐는 그의 동작은 지극히 평범해 보였다. 수련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건달의 손놀림, 딱 그 정도였다. 위무덕을 비롯한 흑창회의 살수들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저 부러진 나무 막대기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이 부단주님을 웃겨서 죽일 셈이냐? 하지만 악평의 시선은 그들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목창을 마치 오랜 친구를 보듯 애틋하게 어루만졌다. 오랜만이 본 이 차가운 감촉, 그리고 대기를 타고 흐르는 진동. 그 순간 악평의 뇌리 속에서 잠들어 있던 전생의 기억들이 폭발하듯 깨어났다. 수천 번의 전장을 누비며 수만 명의 적을 베어 넘겼던 창신. 그 영혼에 그의 평범했던 갈색 눈동자가 서서히 투명한 푸른빛으로 변해가며 전신의 근육이 보이지 않는 파동과 함께 재정렬되기 시작했다. 웃음은 집은 많이 해두는 게 좋을 거다. 조금 뒤면 숨 쉬는 법조차 잊게 될 테니까. 악평이 한 걸음을 내디뎠다. 화드드. 그가 밟은 연무장의 대리석 바닥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순식간에 함몰되었다.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지의 기운을 창끝으로 끌어올리는 지룡취기의 전조였다. 비웃던 위무덕의 표정이 순식간에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 기운은 뭐지? 단순한 내공이 아니야. 이건 경지, 경계다. 위무덕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수십 명의 살수에게 명령했다. 죽여라! 저놈을 당장 찢어 죽여! 수십 자루의 사수창이 악평을 향해 사방에서 쏘아져 왔다. 피할 공간도 막을 시간도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공세. 하지만 악평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창술의 본질은 찌르는 것이 아니다. 지배하는 것이지. 악평이 손목을 가볍게 비틀자 부러진 목창이 허공에서 거대한 원을 그리며 회전했다. 단순한 회전이 아니었다. 창끝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공기가 비틀리고 기압이 급격히 변하며 거대한 진공의 소용돌이가 형성되었다. 아까 비전, 천강류 천강류, 제1식, 성하 천강, 신가 천강. 목창의 회전력이 임계점에 도달한 순간 연무장 위로 수만 개의 은색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창형이었다. 하나하나가 실체와 다름없는 위력을 지닌 빛보다 빠른 창의 파편들. 달려들던 살수들은 자신의 창이 악평에게 닿기도 전에 허공을 가르는 창강에 온몸이 난도질 당하며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뒤로 튕겨나갔다.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악평의 주변 10장 이내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남지 않았다. 오직 피어오르는 핏빛 안개와 경악에 찬 정적만이 감돌 뿐이었다. 너 정체가 뭐냐? 악평은 이런 무공을 익힌 적이 없다. 니놈 마교의 괴물이냐?
위무덕이 창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다. 악평은 목창 끝에 맺힌 핏방울을 가볍게 털어내며 대답했다. 나는 그저 악가의 망나니일 뿐이다. 다만 악평의 눈이 위무덕의 심장을 꿰뚫 듯 번뜩였다. 내 집 앞마당을 더럽힌 파리 새끼들을 청소하러 온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은 망나니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악평의 신형이 허공에서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공간을 도약했다. 위무덕이 비명을 지르며 창을 휘둘렀으나 그의 창이 향한 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어딜 보고 있는 거냐? 위무덕의 등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 악평은 이미 그의 등 뒤에 서서 부러진 목창 끝을 위무덕의 척추 중간에 가볍게 대고 있었다. 이것이 내 놈들이 그토록 비웃던 악가의 진짜 모습이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연무장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유성우의 환영과 함께 전설로만 전해지던 악가의 진정한 비기. 천강 유성창이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한번 무림의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연무장은 이제 지옥의 한복판이었다. 흑창회의 살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광경을 목도한 삼장로. 악충의 얼굴은 경악을 넘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평생을 무시해왔던 망나니, 가문의 수치라 여겼던 악평이 지금 가주의 경지조차 비웃는 초월적인 무공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럴 리가 없다. 네 놈이 어찌 천강류의 진수를 익혔단 말이냐. 그것은 이미 100년 전 실전된 무공이거늘. 악충의 비명 섞인 외침에 악평이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부러진 목창을 가볍게 휘두르며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대지에는 푸른 창강이 스며들어 마치 살아있는 용이 꿈틀대는 듯한 진동을 만들어냈다. 장로님, 당신이 버린 건 고지식한 창술이 아니라 가문의 혼이었습니다. 혼을 버린 창술은 그저 쇠막대기에 불과하죠. 닥쳐라! 죽어가는 가문에 무슨 혼이 있단 말이냐? 나는 오직 강해지기 위해 길을 선택했을 뿐이다. 궁지에 몰린 악충이 품 안에서 검은 빛이 감도는 단약을 꺼내 입에 털어넣었다. 그것은 마교에서 금기로 여겨지는 혈마단. 복용하는 즉시 수십 년의 수명을 대가로 마공을 폭발시키는 사악한 영약이었다. 악충의 전신에서 검붉은 마귀가 폭풍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의 근육은 기괴하게 팽창했고 눈동자는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가 든 사수창이 마귀에 오염되어 거대한 뱀의 형상을 띠며 울부짖었다. 악평, 내 놈의 천재성도 이 마공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다. 죽어라! 악충이 지면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가 휘두른 창격은 연무장의 대리석을 가루로 만들며 악평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혈마만창. 수백 개의 검은 창 그림자가 하늘을 가리며 악평을 짓눌렀다. 하지만 악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들고 있던 목창을 가볍게 내려놓고 옆에 쓰러진 가주 악정천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악평은 아버지가 평생을 아껴온 악가의 가도 백룡창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한철로 재련된 창대가 그의 손에 닿는 순간 마치 주인을 만난 명마처럼 창이 가늘게 떨리며 찬란한 백색 광채를 뿜어냈다. 이제 보여드리지요. 진짜 악가의 창이 어떤 것인지. 악평이 백룡창을 가로로 길게 뉘었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내공이 창대에 응축되자 눈부신 백색의 소용돌이가 그를 감싸 안았다. 하늘을 뒤덮었던 검은 마귀들이 그 빛에 닿는 순간 소리 없이 소멸해갔다. 악가비전, 천강유 최종 5위, 천강유성, 텐강유성. 악평의 신형이 지상에서 사라졌다. 아니, 그는 한 자루의 거대한 유성이 되어 하늘로 솟구쳤다. 검붉은 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순백의 빗줄기. 그것은 한 번의 찌르기가 아니었다. 수천, 수만 번의 찌르기가 찰나의 순간에 응축되어 대지로 쏟아지는 심판의 비였다.
이것이 인간의 무공이란 말이냐? 악충이 절망적으로 마귀를 끌어올려 막아보려 했으나 유성의 기운은 그의 마공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겼다. 쏟아지는 창강의 비 아래에서 흑창회의 살수들과 배신한 무사들은 단 한마디의 비명도 남기지 못한 채 소멸해 갔다. 연무장 한복판에 거대한 빛의 계동이 솟구쳤고 폭발적인 충격파가 아까의 성벽 전체를 뒤흔들었다. 빛이 가라앉은 사이 연무장 중앙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패어 있었고 그 중심에 악평이 백룡창을 대지에 꽂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마공이 깨지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간 악충이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다. 어째서 죽이지 않는 거냐? 악충의 물음에 악평은 무심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죽음은 당신에게 너무 과분한 안식입니다. 살아서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망난이라 불렀던 자가 어떻게 이 가문을 다시 천하의 중심에 세우는지. 악평은 창을 거두고 쓰러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다가갔다. 가문의 무사들은 경외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길을 터주었다. 가주 악정천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소매를 잡았다. 평아, 너는 대체 술이 좀 깼을 뿐입니다, 아버지. 이제 아까와의 창술 교본을 기루에 맡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악평의 농담 섞인 말에 악정천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가문은 비록 상처 입었으나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기동을 얻었다. 그날 이후 중원 무림에는 경천동지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까의 망나니가 창신으로 귀환하여 단 한 수로 흑창회를 멸문시켰다는 전설적인 이야기. 수많은 문파가 악평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고 흩어졌던 아까의 제자들이 다시 가문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정작 소문의 주인공인 악평은 가주자리를 거절한 채 여전히 낡은 술병을 차고 강호를 유랑하기 시작했다. 가주 같은 건 체질에 안 맞아서 말이야. 내 창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킬 때만 휘두를 뿐이다. 석양을 등지고 유유히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 하지만 그의 등 뒤에는 전설의 창 백룡창이 은은한 빛을 발하며 동행하고 있었다. 망나니의 탈을 썼던 전설의 귀환. 이제 무림의 새로운 질서가 그의 창끝에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까이의 비무장이 피로 씻겨나간 지 불과 한 달. 중원 무림의 정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름조차 희미해졌던 망나니 악평이 전설의 창술로 흑창회를 괴멸시켰다는 소식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집채만한 바위와 같았다. 하지만 명성에는 언제나 시기라는 그림자가 따르는 법. 아까의 부활을 가장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인근의 패자인 청운건문이었다. 청운건문은 지난 수십 년간 악가가 몰락하는 틈을 타 북방의 상권과 무림의 패권을 독식해온 문파였다. 그들에게 악평의 등장은 단순한 고수의 출현이 아닌 자신들이 쌓아올린 공든탑을 무너뜨릴 재앙과도 같았다. 창신의 귀환이라니 웃기지도 않는군. 술에 절어 살던 망나니가 하루아침에 고수가 되었다면 그것은 필시 마교의 사수를 빌린 것이 분명하다. 청운검문의 문주, 청운검객 조승양은 차갑게 울졸이며 검을 닦았다. 그의 곁에는 그다 애지중지하는 3대 제자들이 오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에게 악가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였고 악평은 그저 운 좋게 살수들을 몰아낸 운 좋은 건달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악가의 뒷뜰, 악평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커다란 술병을 옆에 끼고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있었다. 가문의 제자들이 연무장에서 땀을 흘리며 창을 휘두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그저 구름의 흐름을 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귀는 술이 밖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를 이미 잡아나고 있었다. 형아, 또 여기서 낮잠이냐? 가주 악정천이 다가와 아들의 곁에 앉았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으나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이제 깊은 신뢰와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버지, 손님들이 오는 모양입니다. 아주 시끄러운 손인데요.
악평이 눈을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다. 그의 말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악과의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청운 검문의 제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예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연무장 한복판에 검을 꼬리며 호통을 쳤다. 악가주를 뵙자고 온 게 아니다. 마교의 사수를 익혀 무림을 어지럽히는 악평. 그 망나니 녀석을 내놓아라. 청운건문의 대제자 조건후가 오만하게 외쳤다. 악가의 제자들이 분노하며 창을 고쳐 잡았지만 악정천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안뜰에서 걸어 나오는 악평을 바라보았다. 악평은 여전히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조건후 앞에 섰다. 마교의 사술이라. 내 창술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나 보지. 청운건문의 안목도 이제 다 됐군. 내 놈, 감히 우리 문파를 모독하느냐. 내 놈이 흑창회를 물리친 건 그들이 약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정파의 검술이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똑똑히 보여주마. 조건우가 검을 뽑아들었다. 그의 검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색의 검기는 그가 이미 인류 고수의 반열에 올랐음을 증명했다. 구경하던 무리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악평은 그저 하품을 하며 바닥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들었다. 검술은 말로 하는 게 아닐 텐데 귀찮으니까 한 번에 덤벼야 술 마실 시간도 부족하거든. 나뭇가지라니.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게냐? 분노한 조건후가 청운 사면검을 펼치며 쇄도했다.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세 줄기의 검기가 악평의 전신을 옥죄어 왔다. 평범한 무인이라면 형체도 남지 않을 위력적인 공격. 그러나 악평의 눈에는 그 화려한 검초 속에 숨겨진 수십 개의 빈틈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다. 창은 만병의 왕이다. 검견이 길을 만들면 창은 그 길 자체를 부수지. 악평이 나뭇가지를 가볍게 앞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찌르기도 막기도 아닌 기묘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나뭇가지 끝이 조건후의 검기 한복판에 닿는 순간 거대한 폭풍이 일어난 듯 청색 검기가 사방으로 비산하며 허무하게 깨져나갔다. 촤잉! 나뭇가지는 부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건후의 손목을 가볍게 타격했고 조건후는 비명을 지르며 검을 놓치고 뒤로 나뒹굴었다. 단 한 수. 그것도 진검이 아닌 나뭇가지 하나로 청운건문의 대제자를 제압한 것이다. 연무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조승양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청운건문의 제자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악평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사술로 보이는가? 아니면 니놈들의 검이 고작 나뭇가지 하나에도 못 미치는 쓰레기인 건가? 악평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연무장 전체를 짓눌렀다. 조승양은 떨리는 손으로 검자루를 잡았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눈앞의 청년은 단순한 고수가 아니었다. 그는 무림의 질서를 뒤엎을 잠잠하던 바다에서 솟구쳐 오른 잠룡이었다. 악평, 내 놈이 정령 무림의 공적이 되고 싶은 게로구나. 오늘의 치욕은 반드시 피로 씻어주마. 조승양이 제자들을 이끌고 물러났지만 악평은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술을 들이켰다. 이제 평화로운 낮잠의 시간은 끝났음을, 그리고 가문의 담장 너머 거대한 무림이라는 전쟁터가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잠시 집 좀 비우겠습니다. 술값이 좀 모자라서 무림에 나가서 상금 좀 벌어와야겠어요. 악평은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보찜 하나를 어깨에 맸다. 그의 등 뒤에는 백룡창이 은은한 빛을 내며 갈 길을 비추고 있었다. 천하제일 악가의 망나니, 그가 드디어 좁은 가문의 틀을 깨고 중원이라는 거대한 무대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가문을 떠나 중원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몸을 던진 악평. 그의 행색은 여전히 초라했다. 때 묻은 도포자락에 낡은 술병, 그리고 거창한 창집 대신 거적대기에 둘러매어진 백룡창. 누가 보아도 그저 떠돌이 낭인이나 주정뱅이로 보일 법한 모습이었지만 그가 지나는 길마다 강호의 공기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잠룡이 움직이면 구름이 따르고 용이 숨을 쉬면 바람이 일어나는 법. 악평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했으나 그가 지닌 창신의 기운은 숨긴다고 숨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악평이 도착한 곳은 강호의 정보가 모이고 흩어지는 교통의 요지, 낙양 로양의 객잔이었다. 시끌벅적한 객잔 한 구석에 자리를 잡은 그는 가장 싼 독주 한 병을 시켜 목을 축였다. 하지만 그의 평화로운 술자리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객잔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기괴한 차림새의 노인이 들어섰다. 넝마 같은 옷을 걸치고 허리에는 거대한 표주박을 매단 노인. 그의 눈은 한쪽이 멀어 있었으나 남은 한쪽 눈은 형형한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객잔에 있던 무인들이 노인을 보자마자 숨을 죽이며 길을 터주었다. 그는 바로 중원 3대 기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취선 최센 노각관이었다. 노각관은 객잔 안을 쓱 훑어보더니 망설임 없이 악평의 탁자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악평의 술병을 가로채 단숨에 들이켰다. 채, 술맛 한번 고약하구나. 이복의 젊은이 이런 구정물 같은 술을 무슨 맛으로 마시는 건가? 악평은 눈을 가늘게 뜨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노인의 기세에 눌려 말 한마디 못했겠지만 악평은 그저 피식 웃으며 비어버린 술병을 흔들었다. 술맛이 고약한 게 아니라 공짜 술이라 속이 쓰리신 모양이군요. 어르신, 남의 술을 마셨으면 술값은 하셔야죠. 허허, 배짱 한번 좋구나. 내 이 객잔에서 수많은 놈을 봤지만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술값을 내놓으라는 놈은 이놈이 처음이다. 노각권의 안광이 더욱 짙어졌다. 그 순간 객잔 안의 모든 탁자와 의자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들썩이기 시작했다. 초절정 고수의 내공이 뿜어내는 기압. 일반적인 무인이라면 숨조차 쉬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악평은 여전히 나른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놀려 안주를 집어먹었다. 술값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지요. 노각권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100년 전 중원 무림을 평정했던 창신, 아군, 아는가? 악평의 젓가락이 찰나의 순간 넘칫했다. 아군. 그것은 바로 악평의 전생 이름이었다. 노인이 자신의 전생 이름을 입에 올리자 가슴 한구석에서 잠들어 있던 차가운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무엇인지 아는가? 나의 창은 꺾이지 않았으나 나의 신위는 찢어졌다 였네. 그는 적이 아닌 자신이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에 의해 등 뒤에서 창을 맞고 쓰러졌지. 노인의 눈에 슬픔이 서렸다. 나는 평생을 바쳐 그 배신자의 흔적을 쫓았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지. 그 배신자의 후예들이 지금 천마신교라는 이름 아래 다시 숨을 죽이며 무림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악평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전생의 기억 속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등 뒤에서 차가운 검을 꽂아 넣던 그 남자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런 이야기를 왜 저에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술이나 좋아하는 망나니일 뿐인데요. 망나니? 허허, 니놈의 그 거적대기 속에 숨겨진 백룡창이 울고 있더군. 창은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지. 내 놈의 눈빛, 그리고 그 창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한기. 100년 전 내가 보았던 그분의 기운과 너무나도 닮아있어. 노각권이 표주박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일어섰다. 조만간 낙양의 백화곡에서 무림 대전이 열릴 걸세. 마교의 끈아풀들이 그곳에서 정파의 뿌리를 뒤흔들려 하고 있지. 전생의 빚을 갚고 싶다면, 아니, 이번 생의 술값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그곳으로 오게나. 노인은 안개처럼 객잔 밖으로 사라졌다. 악평은 홀로 남은 탁자에서 백룡창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창신 아군을 배신했던 그자, 그리고 그의 후예들이 세운 마교, 전생의 업보가 굴레가 되어 다시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도망치려 해도 소용없군.
결국 창을 들어야 할 운명인가? 악평이 객잔을 나섰을 때 하늘에서는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몸에 닿는 빗방울들은 채 닿기도 전에 보이지 않는 열기에 증발해버렸다. 그것은 내공이 아닌 영혼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창의 의지, 창의였다. 그때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검은 복면을 쓴 무리가 나타나 악평을 포위했다. 그들의 무기에는 하나같이 마교의 상징인 반달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아까의 망나니, 내 놈이 취선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순순히 입을 열지 않으면 이곳이 네 놈의 무덤이 될 것이다. 악평은 피식 웃으며 등에 메고 있던 거적대기를 풀었다. 눈부신 백색 광채와 함께 백룡창이 세상 밖으로 그 자태를 드러냈다. 무덤이라. 마침 비도 오는데 씻기에는 딱 좋은 날씨군. 악평이 창대를 가볍게 털자 빗줄기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그리며 창끝으로 모여들었다. 창술 제4식 수룡승천. 수룡승천. 빗줄기가 거대한 용의 형상이 되어 살수들을 답쳤다.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강철도 베어 넘길 수 있는 예리한 창강이 수만 개나 섞여 있었다. 비명이 터질 틈도 없었다. 빗소리에 묻혀 사라진 살수들의 최후는 그저 차가운 빗물과 함께 대지로 스며들 뿐이었다. 악평은 피 한 방울 묻지 않은 창을 다시 거적대기에 감싸주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머나먼 백화고, 전생의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기다려라. 100년 전의 빚은 이자가 꽤 많이 붙었을 테니까. 잠룡이 드디어 발톱을 드러내며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낙양의 도심을 벗어나 북쪽으로 수십 리, 안개 자욱한 계곡 사이로 붉은 백화, 바화가 만발한 곳 백화곡이 나타났다. 평소라면 꽃향기가 진동했을 이곳은 지금 무림의 정파, 고수들이 흘린 선혈로 인해 비릿한 피냄새만이 감돌고 있었다. 마교의 끈아풀들이 정파의 결집을 막기 위해 쳐놓은 거대한 덫. 수백 명의 정파 무인이 호위망에 갇혀 절멸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마교의 사천왕 중 1인인 혈영신창 장평이 오만하게 서 있었다. 무림의 정이라 떠들던 자들이 고작 이 정도냐? 너희들의 창대는 부러졌고 너희들의 기계는 땅바닥에 처박혔다. 이제 죽음으로 그 무능함을 증명해라. 장평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고개를 타듯 울려 퍼질 때 정파 무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이려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국구 군이고를 가로막고 있던 짙은 안개를 뚫고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여전히 술 냄새를 풍기며 어깨에는 낡은 술병을 매단 채 흐느적거리는 사내. 악평이었다. 거참, 꽃 구경 좀 하러 왔더니 분위기가 왜 이 모양이야? 파리 새끼들이 너무 많아서 꽃향기가 하나도 안 나잖아. 악평의 나른한 목소리가 전장을 가로질렀다. 장평은 눈을 가늘게 뜨며 악평을 노려보았다. 너는 누구냐? 죽으러 온 놈치고는 주정이 심하군. 주정인지 아닌지는 니놈의 목을 날린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텐데. 그쪽도 창을 쓰는 모양인데 창 쓰는 놈이 창의 무거움을 모르면 쓰나. 악평은 등에 메고 있던 거적대기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백룡창이 세상의 빛을 마주하자 백화국의 모든 꽃이 그 압력에 눌려 일시에 고개를 숙였다. 장평의 눈에 경악과 탐욕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그 찬, 그것은 설마 실전된 줄 알았던 아까의 가보 백룡창이냐? 네 놈이 그 망나니 악평이구나. 망나니라고 부르는 건 상관없는데 내 창이 배고프다고 울어대서 말이야. 네 놈들의 그 더러운 피로 창나를 좀 씻어야겠다. 악평이 백룡창을 가볍게 휘두르자 대기를 타고 흐르는 진동이 파동이 되어 지면을 뒤엎였다. 장평은 격분하며 자신의 혈영창을 뽑아들었다. 망나니 주제에 감히 사천왕의 위엄을 모독한 대가는 죽음뿐이다. 혈영만살. 장평의 창에서 검붉은 창강이 수만 개로 쪼개져 악평을 향해 쏟아졌다.
그것은 마공으로 단련된 공간조차 찢어밟힐 수 있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하지만 악평의 눈에는 그 화려한 마공의 궤적 속에 숨겨진 근원적인 결함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창은 직선의 미학이다. 곡선과 변칙으로 그 본질을 감추려 해봐야 진정한 일격 앞에서는 그저 허상일 뿐. 악평이 눈을 감았다. 순간 그의 주변으로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수만 개의 창형이 코앞까지 닥쳐온 찰나 악평의 발끝이 지면을 가볍게 튕겼다. 창술 제70 천강 일섬 찰나의 귀. 그 누구도 악평이 창을 내지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오직 허공을 가르는 단 한 줄기의 백색 선이 나타났을 뿐이다. 그 선은 장평이 펼친 수만 개의 창형을 정면으로 관통하며 그대로 장평의 심장을 향해 뻗어나갔다. 쾅! 거대한 폭음과 함께 장평의 혈영창이 형편없이 부러져 나갔다. 장평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심장은 꿰뚫리지 않았으나 그가 평생 쌓아올린 마공의 근원이 악평의 창강에 의해 완전히 분쇄되어 있었다. 너, 내 놈, 이 경지는 설마 말했지. 창이 무거움을 모른다고. 내 창에는 욕망만 가득할 뿐 창 끝을 지탱할 영혼이 없어. 악평은 쓰러진 장평을 뒤로하고 주위에 포진해 있던 수백 명의 마교 살수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런 창의에 압도된 살수들은 단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한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제 주인이 없으니 파리 새끼들도 흩어져야겠지? 악평이 백룡창을 대지에 꽂았다. 그러자 백화곡 전체를 진동시키는 거대한 기동이 솟구쳤고 그 기세만으로 살수들은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정파의 고수들은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단순한 무공의 승리가 아니었다. 전설 속의 창신이 강림하여 심판을 내리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현장은 정리되었지만 악평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그는 장평의 품 안에서 떨어진 검은 문양의 서찰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전생의 배신자이자 현재 마교의 실권자인 천마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역시 내 놈이었군. 악평은 서찰을 태워버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백화곡의 붉은 꽃잎들이 피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100년 전의 원한이 이제 본격적인 서막을 올렸음을 알리고 있었다. 술맛 참 쓰네. 다음 술은 내 놈의 목을 베고 나서 마셔야겠다. 악평은 백룡창을 다시 거적대기에 감쌌다. 그의 등 뒤로 정파 무인들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다가왔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전설의 망나니. 그가 이제는 마교의 심장부를 향해 고독한 진격을 시작한 것이다. 백화곡에서 마교 사천왕의 일각을 무너뜨린 악평의 이름은 이제 무림의 금기가 되었다. 정파에게는 하늘이 내린 구원자였으나 마교에게는 반드시 꺾어야 할 창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교의 대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혹했다. 그들은 정면 대결 대신 악평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부터 차례로 도려내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은 악가와 수십 년간 우애를 다져온 유생견이었다. 천지가 어둠에 잠긴 자정무협, 평화롭던 유성건문의 대지에 검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었다. 마교의 비밀병기인 혈린화, 닿는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독화살의 비였다. 으악! 적습이다! 모두 일어나라! 문주 유검청의 일갈이 연무장을 울렸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나타난 마교의 흑영돼, 해잉돼가 제자들의 목을 소리 없이 베어넘기고 있었다. 그들은 감정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듯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사륙을 이어갔다. 이 악마 같은 놈들, 대체 우리 문파가 모손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잔인하게 구는 것이냐?
유검청이 피눈물을 흘리며 검을 휘둘렀으나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마교 사천왕 중 둘째 천마의 그림자라 불리는 안명살검, 안명사검, 사마휘였다. 죄라면 단 하나지. 아까의 망나니와 우호적이었다는 것. 천마께서는 그놈이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을 지옥으로 만들라 명하셨다. 사마휘의 검이 허공을 가르자 유성건문의 상징인 거대한 비석이 단숨에 두 동강 났다. 절망적인 학살의 현상, 어린 제자들의 시신이 산을 이루고 유검청마저 단전이 파괴되어 쓰러진 순간이었다. 유성건문의 정문을 박살내며 한 자루의 창이 유성처럼 날아와 지면에 꽂혔다. 쾅! 창이 꽂힌 자리를 중심으로 반경 10장 이내의 불길이 이 순간에 꺼져버렸다. 자욱한 연기를 뚫고 걸어나오는 그림자. 여전히 한쪽 어깨에는 술병을, 다른 한 손에는 나른하게 뒷머리를 긁적이는 사내, 악평이었다. 겁참, 밤잠도 없나 보네. 남의 집 마당에서 불장난이나 하고 말이야. 악평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유성건문의 어린 제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악평이 지난번에 장난처럼 깎아주었던 작은 나무창이 꽉 쥐어져 있었다. 악평의 눈동자가 서늘한 푸른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전생의 창신이 진심으로 분노했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 창명각성, 창명격생이었다. 내 놈이 악평이로군. 사천왕 장평을 쓰러뜨렸다고 해서 기고만장한 모양인데 그놈은 우리 중 가장 약한 놈이었을 뿐이다. 사마휘가 비웃으며 검을 겨누었다. 하지만 악평은 대답 대신 지면에 박혀있던 백룡창을 가볍게 뽑아들었다. 말이 많군. 니놈들의 그 더러운 주둥이부터 창끝으로 꿰매줘야겠다. 악평이 단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순간 연무장 전체의 중력이 뒤틀리는 듯한 위압감이 사마휘를 덮쳤다. 이건 단순한 내공이 아니가. 공간 자체를 창의 기운으로 지배하고 있어. 사마휘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고 자신의 필살 5위, 안명 구호검을 펼쳤다. 9줄기의 검은 검강이 지옥의 문을 여는 것처럼 악평의 전방위를 압박해왔다. 피할 곳도 막을 곳도 없는 완벽한 사각사각. 하지만 악평은 창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저 창대를 수직으로 세워 지면에 가볍게 툭 쳤을 뿐이다. 창술 제12식 지신질래. 대지가 진동하며 보이지 않는 파동이 지면을 타고 사마휘의 발밑에서 폭발했다. 화려하게 날아오던 9줄기의 검강은 지면에서 솟구친 투명한 창의에 부딪혀 허무하게 비산했다. 공중에서 중심을 잃은 사마휘의 목덜이를 어느새 다가온 악평의 손이 낚아챘다. 너희 마교 놈들은 항상 똑같아. 남의 소중한 걸 부수면 니놈들이 강해진 줄 착각하지. 악평이 사마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백룡창의 창끝을 사마휘의 미간에 가져다 댔다. 가서 내 주인에게 전해라. 이제부터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목마다 니놈들의 시신으로 이정표를 만들겠다고. 악평은 창을 휘둘러 사마휘의 양팔 힘줄을 끊어버렸다. 죽이는 것보다 더한 고통, 무인으로서의 삶을 끝내버린 것이다. 공포에 질린 흑영대 살수들이 달려들었으나 악평은 창을 크게 일산하여 그들을 한꺼번에 날려버렸다. 학살은 멈췄지만 유성건문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악평은 쓰러진 유검청에게 다가가 자신의 내공을 불어넣어 숨을 붙여주었다. 죄송합니다, 문주님. 제가 조금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아니네. 자네 덕분에 가문의 대는 끊기지 않았어. 평아, 조심하대. 천마, 그 자는 자네의 전생뿐만 아니라 이번 생의 영혼까지 노리고 있네. 유검청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악평은 불타는 유성건문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피처럼 붉게 보였다. 전생의 원수, 천나. 그가 던진 선전포고를 악평은 온몸으로 받아냈다.
술은 이제 질렸어. 다음은 피로 마셔야겠돈. 악평은 폐허가 된 연무장을 뒤로 하고 마교의 본거지가 있는 흑풍곡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등 뒤로 무너지는 건물의 잔해 소리가 들려왔으나 그의 발걸음은 단 함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망나니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창신. 이제 중원의 밤은 그의 창끝에서 타오르는 백색 불꽃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중원의 서쪽 끝, 태양조차 비끼어가는 저주받은 땅, 흑풍곡. 그곳은 마교의 본거지로 통하는 관문이자 한 번 발을 들이면 영혼마저 검게 물든다는 죽음의 골짜기였다. 악평은 홀로 그 죽음의 입구에 서 있었다. 유성 건문의 참상을 목격한 이후 그의 눈에서 나른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직 서늘한 창광만이 그의 안광을 대신하고 있었다. 왔느냐? 전생의 망령이여. 계곡 전체를 울리는 기괴한 목소리와 함께 흑풍곡을 가로막고 있던 짙은 마귀가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안개가 아니었다. 침입자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마교의 비기, 구옥 환영진이었다. 악평이 진전 안으로 발을 내디딘 순간 세상의 색깔이 변했다. 불타는 가문의 연무장,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괴롭혔던 100년 전의 기억들이 환영이 되어 그를 덮쳐왔다. 아군, 내 놈만 없으면 내가 천하제일이 달 수 있었다. 전생의 자신을 등 뒤에서 찔렀던 유일한 친우이자 배신자, 검성 남궁혁의 일갈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악평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요동쳤다. 전생의 배신감과 현재의 분노가 뒤섞이며 그의 내공이 폭주하려 했다. 이게 니놈들이 준비한 환영인가? 고작 죽은 기억을 되살려 나를 흔들겠다는 거냐? 악평이 백룡창을 거칠게 바닥에 꽂았다. 창은 정면을 뚫는 무기다. 환영 따위가 가로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다. 그는 술병을 꺼내 입가에 들이붓고는 남은 술을 허공에 뿌렸다. 그리고 백룡창의 창대를 강하게 훑어내렸다. 창날에서 뿜어져 나오는 마찰열이 뿌려진 술에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거대한 화룡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창술 제15식 염룡파황. 백색의 창강에 화염이 더해진 초월적인 일격이 흑풍곡의 어둠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허공을 부유하던 마귀들이 비명을 지르며 소멸했고 환영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다시 차가운 바위 계곡으로 돌아왔다. 진이 깨진 자리, 그곳에는 한 사내가 바위에 걸터 앉아 검을 닦고 있었다. 100년 전 전생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아닌 마궁의 힘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 기괴한 존재. 그는 마교의 교주이자 전생의 배신자, 남궁혁의 후예이자 본인이라 자처하는 텐마였다. 제법이구나. 전생의 기억을 이토록 빨리 떨쳐내다니. 하지만 지금은 악평이라 불러야 하나? 내 창끝은 여전히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군. 천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검을 뽑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듯 정지했다. 100년 전 너를 죽이고 얻은 이 천하를 다시 네놈에게 내어줄 줄 알았더냐. 이번에는 영혼조차 남기지 않고 소멸시켜주마. 남궁협, 아니 천마, 내 놈의 그 역겨운 입에서 내 이름을 올리지 마라. 내 놈이 훔친 100년의 세월을 오늘 내 창끝으로 한꺼번에 청산해주겠다. 악평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창의 기위가 절정에 달했다. 백룡창의 창날이 푸른 빛을 넘어 투명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공의 경지를 넘어선 창과 무인이 하나가 되는 창신합일의 징조였다. 두 사람의 기세가 부딪히자 흑풍곡의 거대한 바위들이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천마가 먼저 움직였다. 그의 검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악평의 심장을 노리고 파고들었다. 마도구변. 9번의 궤적이 매 순간 변하며 적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는 마공의 극이었다.
악평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창을 짧게 잡아 가슴 앞에 세우고 발끝으로 대지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창은 무겁고 검은 가볍다. 하지만 나의 창은 그 가벼움조차 짓누르는 절대적인 무게다. 악평의 창이 짧게 진동했다. 응 하는 낮은 울림과 함께 천마의 9줄기 검강이 창대 주변에서 굴절되며 튕겨나갔다. 반탄창 반. 적의 위력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신의 기술이었다. 당황한 천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무공은 네놈 전생에서도 도달하지 못했던 경지를 지금 깨달았단 말이냐? 내 놈이 권력과 마공의 눈이 멀어 제자리에 머물 때 나는 죽음 너머의 고요함 속에서 창의 본질을 보았다. 남궁혁, 내 놈은 결코 나를 넘을 수 없다. 악평이 백룡창을 크게 휘두르며 도약했다. 그의 뒤로 수천 개의 창형이 유성우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흑풍곡의 밤은 이제 마교의 어둠이 아닌 창신의 분노가 담긴 순백의 빛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천마는 비열하게 웃으며 계곡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과연 그럴까? 네가 여기서 나를 상대하는 동안 네 가문은 어떻게 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 악평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천마의 비열한 계략이 흑풍국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의 집 악가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가문이 위기라고? 남궁혁, 네놈은 여전히 인간의 공포를 이용하는 치졸한 수법뿐이군. 악평의 차가운 일갈이 흑풍국의 암벽을 때렸다. 천마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계곡을 가득 메웠지만 악평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가문을 떠나기 전 연무장 바닥 깊숙이 자신의 창에 창의를 심어두었음을. 가문이 진정 위기에 처했다면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도 백룡창이 먼저 반응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속임수는 거기까지다. 내 놈이 보낸 자들은 이미 내 창의 결계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을 테니까 이제 걱정해야 할 건 내 놈의 목숨이다. 악평이 백룡창을 거꾸로 쥐고 지면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의 신형이 허공에서 수십 개로 분신하는 듯한 환상적인 보법 천강부가 펼쳐졌다. 이럴 수가. 이 보법은 전생에서도 완성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경악한 천마가 자신의 마검 혈천겸을 휘둘러 붉은 검막을 형성했다. 하지만 악평의 공격은 물리적인 타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의 무게를 담은 창의 심판이었다. 창술 제21식 백룡강세. 악평의 창끝에서 찬란한 백색 광채와 함께 거대한 백룡의 형상이 솟구쳐 올랐다. 흑풍곡의 모든 어둠을 삼켜버릴 듯한 눈부신 섬광. 백룡은 천마의 검막을 단숨에 찢어 바르고 그의 가슴팍을 정면으로 강타했다. 천마는 피를 토하며 뒤로 튕겨나갔다. 그가 자랑하던 불멸의 모공이 악평의 순수한 창기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악평은 땅에 착지하며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마다 대지는 정화되었고 마기로 가득했던 흑풍국에는 기적처럼 맑은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100년 전 너는 나를 배신하고 이 더러운 힘을 얻었지. 하지만 남궁혁, 너는 잊고 있었다. 창은 고든 마음을 가진 자만이 다룰 수 있는 병기라는 것을. 비겁하게 등 뒤를 찌르는 자에게 창신의 자리는 허락되지 않는다. 닥쳐라.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신이다. 이 무림은 나의 발 아래 있어야 한단 말이다. 천마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워 거대한 마도의 불꽃을 일으켰다. 하지만 악평은 그 불길 속으로 담담히 걸어 들어갔다. 그의 몸 주변으로 푸른 보호막인 창경창긴이 형성되어 마도의 불꽃을 가볍게 튕겨내고 있었다. 악평이 백룡창을 높이 치켜들었다. 아까의 선조들이여,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가문의 원한과 전생의 업보를 끊어내겠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별무리가 쏟아지는 듯한 환영이 나타났다. 천강류의 최종 극이 만천유성, 만천유성, 수만 개의 창강, 창강이 비처럼 쏟아지며 천마의 신형을 옥죄어 왔다. 하나하나가 산을 무너뜨릴 위력을 지닌 창의 파편들, 천마는 단 한마디의 비명도 남기지 못한 채 그 찬란한 빛의 세례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다. 폭발적인 광음이 가라앉은 흑풍곡. 악평은 무릎을 꿇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전신의 내공을 소진한 초월적인 일격.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10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이 감도는 미소가 걸렸다. 이제 끝났군. 그는 옆에 놓인 술병을 들어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털어넣었다. 술맛은 더 이상 쓰지 않았다. 맑고 청량한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몰래 한 모금 주셨던 그 술맛 그대로였다. 잠시 후 흑풍곡의 입구에서 직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평아, 평아, 어디 있느냐? 가주 악정천과 형 악건, 그리고 가문의 제자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천마의 도발과는 달리 그들은 악평이 심어둔 창의 결계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그를 찾아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아들을 발견한 악정천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껴안았다. 살아있었구나. 장하다, 내 아들아. 네가 정녕 우리 가문의 보물이었어. 악평은 아버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웃었다. 망난이라 불리며 손가락질받던 세월, 전생의 배신에 신음하던 고독한 영문. 그 모든 상처가 이 한 번의 포옹으로 씻겨 나가는 듯했다. 아버지, 이제 아까의 창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누구도 우리 가문을 무시하지 못하게 말이죠. 그날 이후 중원 무림의 역사는 다시 쓰였다. 마교는 멸망했고 악가는 천하제일 가문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전설의 주인공인 악평은 여전히 가주 자리를 마다하고 가문의 뒤뜰 나무 그늘에서 술병을 차고 낮잠을 청하는 망나니로 남기를 택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하제일 악가의 망나니가 창신으로 귀환하여 중원을 평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교의 잔당들이 숨어든 북해, 비케의 얼음궁전, 그리고 악평의 무공을 탐내는 또 다른 은거 기인들의 등장. 과연 악평은 이 평화로운 낮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마교를 멸하고 중원을 구원한 창신 악평. 그의 명성이 하늘을 찌를수록 강호의 구석구석에서는 기묘한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감사와 찬사가 아닌 두려움과 시기심이 빚어낸 도끼 어린 소문이었다. 그가 마교주를 죽일 때 썼던 힘을 보았는가? 그것이 어찌 정통 창술이란 말인가? 필시 마교의 비기를 훔쳐 제 것으로 만든 것이 분명해. 악가의 망나니가 하루아침에 초월자가 된 비결? 인간의 영혼을 제물로 바쳤다는 소문이 바다하더군. 소문은 발이 없으나 바람보다 빨랐다. 그리고 그 바람의 끝에는 중원 정파의 우두머리라 자부하는 구파연합, 구파렌호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악평은 무림의 은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유를 위협하는 통제불능의 괴물일 뿐이었다. 그해 겨울 중원 무림의 성지인 소림에서 전 무림 무인들을 소집하는 무림맹주회의가 소집되었다. 명분은 마교 잔당 소탕이었으나 실상은 단 하나, 악평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함이었다. 악평, 내 놈은 들으아. 무림맹의 맹주이자 정파의 거두인 무국검제 임천우가 단상 위에서 호통을 쳤다. 그의 주변으로는 수백 명의 정파 고수들이 살기 어린 눈으로 악평을 포위하고 있었다. 악평은 여전히 낡은 술병을 손에 쥔 채 홀로 연무장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의 등에는 이제는 가문의 상징이 된 백룡창이 메워져 있었다. 너는 마교를 멸한다는 명분으로 금지된 마공을 익혔고 그 과정에서 무고한 정파인들의 기운을 빨아들였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무림맹은 너를 무림의 공적으로 규정하고 네놈의 무공을 패하며 백룡창을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임천우의 말이 끝나자마자 악평의 주변으로 거대한 결계가 쳐졌다. 정파가 자랑하는 구룡박세진, 구룡박세진. 고수의 내공을 억제하고 신형을 구속하는 정파 최고의 봉인진이었다. 악평은 피식 웃으며 술 한 모금을 들이켰다. 공적이라 마교를 죽일 때는 영웅이라 떠받들더니 이제 자기들보다 강해지니 겁이 나나 보군. 위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정이란 게 참으로 가볍기도 해. 이놈이 끝까지 오만 방자하구나. 어서 저놈을 제압하라. 임천우의 명령에 수십 명의 구파 고수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평소라면 악평의 창 한 번에 날아갔자 제들이었으나 결계의 힘 때문인지 악평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둔해져 있었다. 챙, 채챙. 악평은 창을 뽑지 않은 채 창집채로 그들의 검을 막아냈다. 하지만 결계 속에서 내공이 갈갈이 찢기는 통증이 전신을 엄습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그가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던 백화곡의 무인들, 그리고 유성건문의 제자들이 침묵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아니, 어떤 이들은 오히려 악평을 향해 돌을 던지며 외치고 있었다. 마두 악평을 처단하라. 우리 문파의 명예를 더럽힌 사술쟁이를 죽여라. 그 순간 악평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채갑게 식어내려갔다. 전생에서 가장 믿었던 동료에게 깊은 허무함. 인간의 이기심과 위선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연극 앞에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지키려 했던 무림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래,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정이냐? 악평의 눈동자가 투명한 푸른빛을 넘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공이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기대를 버린 초월자의 고독, 허무의 경지, 슈우 경제였다. 콰드드. 악평이 백룡창을 뽑아 지면을 강하게 내리찍었다. 그러자 정파 고수 수십 명이 공들여 유지하던 구룡 박세진이 유리조각처럼 박살나며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결계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치며 단상 위에 있던 임천우의 뺨에 붉은 상처를 냈다. 이럴 수가. 구룡 박세진을 힘으로 깨부수다니. 니놈 정령 괴물이란 말이냐? 괴물? 아니, 나는 그저 너희들의 추악한 거울일 뿐이다. 악평은 백룡창을 가로로 길게 뉘었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절대적인 무력 그 자체였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맹세하지. 더 이상 나는 너희의 영웅이 아니다. 하지만 너희의 심판자도 되지 않겠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그저 그 추악한 욕망 속에서 서로를 갉아먹으며 살아가라. 악평이 창을 휘두르자 거대한 백색 충격파가 연무장을 반으로 갈라놓았다. 고수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고 그 틈을 타 악평은 유유히 소림의 산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수천 명의 무인이 그를 포위하고 있었으나 그 누구도 악평의 앞길을 가로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악평, 어딜 가느냐? 너는 이제 천하의 적이다. 강호 어디에도 네가 머물 곳은 없다. 임천우의 바락 같은 외침에 악평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한마디를 남겼다. 머물 곳이 없으면 내 발길이 닿는 곳을 길로 만들면 그만이다. 이제부터 내 창은 오직 나 자신과 진정으로 소중한 것만을 위해 휘두를 것이다. 악평은 쏟아지는 눈빛 속으로 사라졌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대역죄인이 된 날, 중원 무림은 가장 강력한 수호자를 잃었고 대신 가장 위험하고 고독한 창신을 얻게 되었다. 그의 등 뒤로 소림의 종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지만 악평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진정한 고립, 그가 전생에서도 도달하지 못했던 진정한 강함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천하의 공적 독이 되어 소림의 산문을 나선 악평이 향한 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중원의 끝, 만년설산, 만년설이었다. 정파의 추적자들은 그가 죽음의 땅으로 숨어들었다며 비웃었지만 악평에게 그곳은 소음 가득한 위선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설산의 꼭대기, 차가운 동굴 안에서 악평은 홀로 앉아 있었다. 한때 중원을 호령하던 창신의 위용은 간내 없고 그의 몸은 추위와 내상으로 인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옆에 놓인 백룡창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은은하고 깊은 광채를 내뿜고 있었다. 창이란 무엇인가? 악평은 매일같이 자신에게 물었다. 전생의 아군으로서 도달했던 경지는 10,000명의 군사를 홀로 상대하는 무력이었으나 그것은 결국 힘의 과시에 불과했다. 지금 그를 올가매고 있는 정파의 위선과 전생의 배신 또한 그 힘의 논리가 만들어낸 괴물들이었다. 악평은 눈보라 속으로 걸어나갔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그의 독보자락을 찢어버렸지만 그는 창을 들지 않았다. 대신 빈손을 허공에 내밀어 흩날리는 눈송이를 가만히 응시했다. 눈송이는 값없지만 만년의 시간이 쌓이면 거대한 산을 무너뜨리는 무게가 된다. 내 창술 또한 그와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의 창술은 적을 부수는 것에 집중해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창의 본질은 부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꿰뚫는 것이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창이 있고 창이 가는 곳에 다가 있다는 심창하빌의 경지. 악평은 드디어 백룡창을 잡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강한 내공을 주입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기운을 비워내고 창대를 마치 자신의 신체의 일부처럼 부드럽게 매만졌다. 창술 제24식 무영진공. 창이 움직였다. 하지만 소리도 빛도 없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허공을 향해 창끝이 나아갔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방을 짓누르던 거대한 눈보라가 창끝을 중심으로 갈라지며 10장 이내의 공간이 순식간에 고요한 진공 상태로 변한 것이다. 물리적인 힘이 아닌 창의 의지가 공간의 흐름을 지배한 결과였다. 그때 동굴 밖에서 수십 명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정파의 밀명과 마교의 현상금을 노리고 설산까지 쫓아온 초인류 살수 집단 빈궁혈영이었다. 그들은 악평이 내상으로 약해져 있을 거라 확신하며 차가운 살기를 뿜어냈다. 악평, 내 놈의 목숨값으로 가문 하나를 세울 수 있다더군. 얌전히 목을 내놓아라. 살수들이 쏜 수백 개의 얼음 화살이 악평의 사방에서 쇄도했다. 하나하나가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가공할 위력. 하지만 악평은 눈조차 뜨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끝을 가볍게 한번 휘둘렀을 뿐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오.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의 창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진동이 퍼져나갔다. 날아오던 수백 개의 얼음 화살은 악평의 몸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가루가 되어 흩날렸다. 살수들은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다. 이것이 인간의 무공이란 말이냐? 내공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어찌? 너희는 창을 무기로 보지만 나는 창을 세상의 이치로 본다. 이치가 닿는 곳에 너희의 살기는 존재할 틈이 없지. 악평이 창을 앞으로 길게 뻗었다. 그것은 아주 느린 움직임이었으나 살수들에게는 거대한 산맥이 자신들을 향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압도적인 중압감으로 다가왔다. 창술 최종 5위, 심창 무흔. 악평의 신형이 제자리에서 사라졌다. 아니, 그는 이미 살수들 사이를 지나가 있었다. 비명도 금소금도 없었다. 살수들은 자신들이 공격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가슴팍에 새겨진 작은 창 문양의 흔적과 함께 그대로 얼어붙어 쓰러졌다.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투기를 완전히 봉인하여 무인으로서의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다. 전장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설산의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태양빛이 비쳤다. 악평은 백룡창을 거두고 그 빛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이제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대신 깊은 호수처럼 맑고 투명한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고맙군. 너희 덕분에 내 창이 한 단계 더 깊어졌어. 악평은 쓰러진 자들을 뒤로하고
설산의 더 깊은 곳으로 향했다. 이제 그에게는 정파의 위선도, 마교의 음모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스스로가 한자루의 창이 되었고 그 창은 천하의 그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절대적 진실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설산의 대지가 거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태고의 신비가 잠든 설산의 주인이 깨어나는 소리였다. 악평은 미소를 지으며 창끝을 고쳐잡았다. 드디어 만나는군. 이 산의 진짜 주인을. 고립무원의 사투는 이제 인간을 넘어 신화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만년설산의 심장부 천빙동. 그곳에는 인간의 시간이 멈춘 채 수천 년을 살아온 설산의 주인 빙룡, 빙왕의 후예이자 은거기인인 북해빙왕이 악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내뿜는 냉기는 악평이 지금까지 겪어온 그 어떤 마공보다도 날카롭고 육중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곳에 전생의 망령이 찾아왔구나. 아니 악평이라 했는다. 내 창술에 깃든 고독이 이 설산을 깨웠느니라. 북해빙왕의 목소리는 산맥의 울림과 같았다. 그는 옥육으로 깎아 만든 듯한 투명한 지팡이를 들어 지면을 가볍게 쳤다. 그러자 주변의 얼음 기둥들이 일제히 날카로운 창이 되어 악평을 포위했다. 무림의 공적이 되어 이곳까지 도망쳐 온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힘을 갈구하러 온 것이냐. 악평은 백룡창을 느릿하게 고쳐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도망친 적도 힘을 구걸하러 온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내 창이 가야 할 길을 묻다 보니 이곳에 닿았을 뿐입니다. 어르신, 그 지팡이가 제 창보다 무거운지 한번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오만하구나. 하지만 그 오만함이야말로 창을 잡은 자의 숙명이지. 받아보아라. 이것이 대자연의 창이다. 북해빙왕이 지팡이를 휘두르자 동굴 안의 모든 냉기가 응축되어 수만 자루의 얼음 창강으로 변했다. 빙황천강파. 피할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일격이었다. 악평은 눈을 감았다. 설산의 은거 생활 동안 그의 전신을 감싸 안았던 심경의 경지가 그의 전신을 감싸 안았다. 그는 더 이상 창을 휘두르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가 한자루의 창이 되어 몰아치는 냉기의 흐름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창은 부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꿰뚫는 것. 만물이 얼어붙는 냉기 속에도 생명이 숨쉬는 길은 반드시 존재한다. 악평의 신형이 유성처럼 얼음 창강 사이를 누볐다. 그의 백룡창은 단 한 번의 커다란 궤적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다. 창술 최종 극의. 태초의 1점. 눈부신 백색 빛의 점 하나가 북해빙왕의 지팡이 끝에 닿았다. 거창한 폭발도 화려한 이펙트도 없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접촉 순간 북해빙왕이 펼쳤던 모든 냉기의 장막이 마치 봄눈 녹듯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힘과 힘의 충돌이 아닌 근원적인 이치를 깨뜨린 승리였다. 북해빙왕은 지팡이를 거두고 허허롭게 웃었다. 하하, 인간의 몸으로 도의를 꿰뚫다니. 아까에 이런 괴물이 태어날 줄이야. 이제 너의 창은 천하의 그 어떤 방패도, 그 어떤 위선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노인은 품 안에서 낡은 서찰 한 장을 꺼내 악평에게 건넸다. 그것은 전생의 배신자 남궁역이 죽기 직전 남겼던 마교와 정파의 추악한 결탁이 담긴 비시였다. 이것이 네가 짊어져야 할 마지막 짐이자 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할 이유다. 가서 너를 공적으로 몰아세운 그 위선자들의 가면을 벗겨버려라. 악평은 서찰을 가슴에 품고 북해빙왕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창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 확실해졌습니다. 악평이 설산을 내려오는 길,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쌓여있던 눈들이 길을 터주듯 갈라졌다. 설산을 내려온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자신을 공적으로 선포했던 무림맹의 본거지였다. 무림맹의 정문화. 수천 명의 무사가 다시 그를 가로막았지만 악평의 기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압도적이었다. 그는 창을 뽑지도 않은 채 그저 정문을 향해 선언했다. 나 악평이 돌아왔다. 위선의 장막 뒤에 숨은 자들이여. 이제 그 추악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의 목소리는 내공을 실지 않았음에도 무림맹 전체를 뒤흔들었고 고수들의 무기는 주인을 배신하듯 빠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영웅에서 공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진실의 심판자로 돌아온 창신 악평. 중원 무림의 가짜 평화는 이제 그의 창끝에서 산산조각이 날 준비를 마쳤다. 중원 무림의 심장부, 무림맨. 평소라면 천하의 정의를 논하는 엄숙한 장소였겠지만 지금 이곳은 피비린내 나는 욕망과 공포가 뒤섞인 아수라장이었다. 정문을 박살내고 당당히 걸어들어온 악평의 앞을 무림맹의 정예 무사 수천 명이 가로막고 있었으나 그들의 손에 쥔 검은 주인의 공포를 대변하듯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다. 악평,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공적으로 몰려 도망치던 놈이 제 발로 무림의 심판대에 걸어 들어오다니. 무림맹주 임천후가 단상 위에서 분노 섞인 외침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설산에서 돌아온 악평의 기세는 예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투명하다 못해 대기조차 그를 비껴가는 듯한 절대적인 고요함. 그것은 무림인들이 신화 속에서나 꿈꾸던 입신의 경지였다. 심판대라. 임천후, 너의 그 위선적인 주둥이에서 나오는 심판이라는 말이 얼마나 역겨운지 아는가? 악평은 품 안에서 북해빙황에게 받은 낡은 서찰을 꺼내 허공으로 던졌다. 서찰은 마치 살아있는 새처럼 허공을 유영하더니 무림맨 광장 중앙에 거대한 석상에 박혔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인 앞에서 읽어보아라. 내 놈이 마교와 결탁하여 유성건문을 멸문시키고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려 했던 그 추악한 계약서를 말이다. 순식간에 광장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무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석상에 박힌 석찰로 향했다. 임천후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저것은 마교의 사술로 조작된 거짓이다. 저놈이 우리를 이간질하려 하는구나. 어서 저 마두를 처단하라. 임천후의 비명 섞인 명령에 그의 직속 호위대인 무극검대 10여 명이 일제히 악평을 향해 쇄도했다. 그들은 정파 최고의 고수들로 합격진을 펼치며 악평의 사지를 노려왔다. 하지만 악평은 백룡창을 뽑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왼손으로 술병을 들이켜고 오른손으로 허공을 향해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다. 창이 없다고 해서 창술이 아닌 것은 아니다. 세상 만물이 곧 나의 창이니. 판! 악평의 손가락 끝에서 뿜어져 나온 보이지 않는 기운이 대기 중의 빗방울들과 부딪혔다. 그러자 수만 개의 빗방울이 날카로운 창강, 샹강이 되어 호위대원들의 혈도를 정확히 타격했다. 단 일격,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파 최고의 고수들이 낙엽처럼 쓰러졌다. 이럴 수가. 무기를 쓰지도 않고 무극검대를 제압하다니. 광장에 모인 무인들 사이에서 경악과 의구심이 터져나왔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악평이 아닌 단상 위에서 떨고 있는 임천후를 향하고 있었다. 악평은 천천히 백룡창을 뽑아들었다. 백색의 창날이 비구름 사이를 뚫고 내려온 번갯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임천후, 이제 위선의 가면을 벗을 시간이다. 네 놈이 마교주 남궁혁에게 보냈던 그 비겁한 검술로 나를 상대해보라. 아니면 이 자리에서 네 놈의 죄를 실토하고 목을 내놓던가. 궁지에 몰린 임천후는 광기의 어린 눈으로 자신의 명검, 무극검을 뽑아들었다. 죽어라, 악평! 네 놈만 사라지면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무극천하, 무극탄하. 임천후가 자신의 모든 내공을 쏟아부어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거대한 검강이 용의 형상이 되어 악평을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다. 거대한 검강이 용의 형상이 되어 악평을 집어삼킬 듯 달려들었다. 하지만 악평은 그 거대한 위력 앞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창을 낮게 깔아주고 대지의 기운을 창끝으로 모았다. 창술 제3식씩 만구청산. 악평의 창이 짧고 강하게 앞으로 뻗어나갔다. 화려한 이펙트도 굉음도 없었다. 하지만 임천우의 거대한 검강은 악평의 창끝이 닿는 순간 마치 거대한 바위에 부딪힌 파도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악평의 창끝은 임천우의 목을 떼 바로 앞에서 멈췄다. 이것이 네가 그토록 탐냈던 힘의 끝이다. 위선 위에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아라. 악평은 창을 거두는 대신 임천우의 단전을 가볍게 찔러 그의 마공과 내공을 영원히 폐쇄했다. 무림 맹주로서의 권위와 무인으로서의 삶이 동시에 끝나는 순간이었다.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무인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공포에 의한 복종이 아닌 진정한 강자와 진실 앞에 바치는 경의였다. 영웅이 되고 싶었던 적은 없다. 하지만 망나니로 살기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더럽더군. 악평은 쓰러진 임천우를 뒤로하고 광장 중앙의 석상에 박힌 서차를 회수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창을 높이 치켜들었다. 먹구름이 걷히며 쏟아지는 태양빛이 그를 비추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서쪽 하늘에서 불길한 붉은 연기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마교의 본거지였던 흑풍곡보다 훨씬 더 거대한 어둠, 전설 속의 천마가 부활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끝인 줄 알았더니 이제야 진정한 사냥이 시작되는군. 악평은 다시 술병을 찼다. 그의 등 뒤로 정파의 젊은 고수들이 자발적으로 창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다. 망나니에서 공적으로, 공적에서 이제는 무림의 진정한 지도자로 거듭난 창신. 그의 최종 결전이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무림맹의 정화가 끝나기도 전 서쪽 하늘을 뒤덮은 핏빛 먹구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응축된 마공의 정수이자 죽음 너머에서 돌아온 천마, 남궁혁의 부활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악평은 백룡창을 고쳐주었다. 설산에서 깨달은 심깡의 기운이 그의 전신을 감싸고 있었지만 멀리서 느껴지는 천마의 기세는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 어떤 적과도 궤를 달리하고 있었다. 결국 왓돌, 전생의 굴레를 끊지 못한 가여운 영혼이여. 흑풍곡의 잔해 위로 솟구친 거대한 재단 위 칠흑 같은 어둠을 몸에 두른 사내가 서 있었다. 아니, 그것은 사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재앙 그 자체였다. 부활한 천마의 눈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가 숨을 쉴 때마다 주변의 초목이 검게 타들어갔다. 남궁혁, 아니 이제는 이름조차 버린 마물인가. 네 놈이 이 땅에 다시 발을 들인 대가는 네 영혼의 영원한 소멸뿐이다. 악평의 신형이 유성처럼 재단을 향해 날아올랐다. 그의 백룡창이 허공을 가르자 설산의 냉기와 창신의 기계가 합쳐진 순백의 창강이 어둠을 찢어발겼다. 창술 제33식 만천화우 만천화유. 하늘에서 쏟아지는 수만 송이의 백색 꽃잎. 하지만 그것은 아름다운 꽃이 아닌 하나하나가 성벽을 무너뜨릴 위력을 지닌 예리한 창의 조각들이었다. 천마는 비웃으며 손을 뻗었다. 보잘것없구나. 인간의 무공으로 신의 영역을 넘보려 하다니. 혈천마장, 혈천마장. 천마의 손바닥에서 뿜어져 나온 핏빛 파동이 악평의 창강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지면이 수십 장 깊이로 함몰되었고 충격파만으로 주변의 산봉우리들이 무너져 내렸다. 악평은 공중에서 3번을 회전하며 착지했지만 입가에는 한 줄기 선혈이 흘러내렸다. 어떠냐? 이것이 내가 100년 동안 명부에서 다듬어온 심이다.
너의 그 하찮은 정의 따위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다. 천마의 등 뒤로 거대한 아수라의 형상이 나타났다. 8개의 팔이 제각기 다른 마병을 들고 악평을 압박해왔다. 악평은 눈을 감았다. 위기의 순간 그의 뇌리에는 전생의 배신과 이번 생의 망나니 시절, 그리고 설산의 고독함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힘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의 고요함이 곧 천하의 중심이다. 악평의 기세가 갑자기 변했다. 타오르던 투기는 사라지고 마치 맑은 호수처럼 투명하고 고요한 기온이 그를 감쌌다. 입신 루신을 넘어선 해탈, 제털의 경지. 그는 창을 낮게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천마의 아수라가 휘두르는 8개의 마병이 그의 몸을 꿰뚫으려 했으나 악평의 신형은 마치 환상처럼 그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무엇이냐? 무엇을 한 것이냐? 어째서 나의 공격이 닿지 않는단 말이냐? 당황한 천마가 미친 듯이 마공을 쏟아부었지만 악평은 그 모든 폭풍의 눈 중심을 걷듯 유유자적했다. 남궁혁, 너는 강해지기 위해 인간의 마음을 버렸지. 하지만 나는 창을 완성하기 위해 인간의 마음을 품었다. 네가 버린 그 나약함 속에 사실은 가장 거대한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었음을 너는 끝내 알지 못하겠지. 악평이 백룡창을 수평으로 들었다. 창 끝에서 작고 푸른 불꽃 하나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영혼이 정화되는 듯한 신성한 빛이었다. 창술 최종 비기, 시면의 일성, 시면일산. 악평이 발을 택가 소리도 진동도 없었다. 오직 찰나의 순간 천마의 가슴 정중앙에 푸른 점 하나가 나타났을 뿐이다. 천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수백 년간 쌓아 올린 금강불괴의 마체 모태가 고작 이 작은 빛 한 조각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것이 창신의 진짜 힘이란 말이냐? 천마의 신형이 빛의 입자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흑풍곡을 짓누르던 핏빛 구름이 걷히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따스한 태양빛이 대지를 비추었다. 악평은 백룡창을 대지에 꽂고 무릎을 꿇었다. 전신의 내공과 영혼의 기운을 모두 쏟아부은 최후의 일격. 그의 등 뒤로 무림의 무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망난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중원을 구원하고 전설을 완성한 살아있는 신의 모습이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악평은 멀리 보이는 악가의 산맥을 향해 나직하게 읊조렸다. 이제 진짜로 낮잠 좀 자고 싶군. 중원의 긴 밤이 끝나고 창신의 전설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천마가 소멸하고 흑풍곡에 다시 태양이 비친 지도 어느덧 3달이 흘렀다. 중원 무림은 유례없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마교의 잔당들은 흩어졌고 부패했던 무림맹은 새로운 규율 아래 정화되었다.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변화를 몰고 온 한산에 창신, 악평의 이름을 노래하며 그를 무림맹주로 추대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전설의 주인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낙양 외곽의 작은 주막, 취향루. 예전처럼 낡은 평상에 누워 코를 골며 낮잠을 청하는 사내가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술 냄새가 폴폴 풍기는 도포, 그리고 어깨에 대충 메고 있는 거적대기에 쌓인 막대기 하나. 영락없는 동네 망나니의 모습이었다. 이복의 악평, 해가 중천인데 또 술이야? 자네 집안 어른들이 자네 찾느라 전국을 뒤집어 놓고 있다던데. 주막 주인의 잔소리에 악평은 귀찮은 듯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이고 사장님, 전설은 무슨 전설입니까? 전 그냥 공짜술이 제일 좋은 망나니 악평이라니까요. 가문이니 맹주니 그런 건 골치 아파서 못합니다. 악평은 품 안에서 다 비어가는 술병을 흔들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모든 명예를 거부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이유는 명확했다. 전생에서 그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것은
적의 칼날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이름의 굴레였다는 것을 이번 생의 고통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때 주막 앞으로 화려한 가마 한 대와 수십 명의 무사가 멈춰섰다. 악가의 가주 악건 억정천과 그의 형 악건이었다. 평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천하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없으면 이 평화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른단 말이다. 악정천의 간곡한 부탁에 악평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등에 메고 있던 거적대기를 풀어 백룡창을 꺼냈다. 백색의 창날이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다. 아버지, 형님, 이 창은 이제 제가 없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무림의 평화는 영웅 한 명의 힘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곧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악병은 백룡창을 정중히 받들어 아버지에게 건넸다. 이 창은 가문에 두십시오. 제가 없어도 악가의 기계는 이 창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저는 그저 가끔 들러서 술 한 잔 얻어먹을 수 있는 못난 아들로 남겠습니다. 악정천은 아들의 투명한 눈동자를 보며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아들은 이제 인간의 경지를 넘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 도인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아버지는 눈물을 훔치며 창을 받아들였다. 그래, 내 마음이 그렇다면 더는 강요하지 않으마. 하지만 잊지 마라. 네가 어디에 있든 너는 우리 악가의 자랑이자 이 중원의 영원한 수호자라는 것을. 가족들이 떠난 후 악평은 다시 주막 평상에 몸을 누였다. 그의 시선은 멀리 산등성이에 걸린 달을 향했다. 전생의 배신자 남궁혁도 이번 생의 원수 천마도 이제는 한 조각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가문과 소중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다. 술맛 참 좋다. 악평은 눈을 감았다. 이제 그의 꿈속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도 배신의 고통도 없었다. 오직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과 그곳에서 자유롭게 춤추는 한 자루의 창만이 있을 뿐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천하제일 악가의 망나니가 창신으로 거듭나 중원을 평정하고 다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온 장대한 서사를 마칩니다. 악평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우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지키는 마음이라고 말이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악평의 백룡창처럼 곧고 찬란한 빛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술 한 잔에 전생을 잊고 창한 자루에 무림을 품는다. 전화를 가졌으나 빈손이었네. 망나니라 불렸으나 가슴엔 창한 자루. 술 한 잔에 전생의 한을 씻어내고 바람 한 점에 이번 생의 도를 묻는다. 불타는 유성 피로 물든 백화곡 위선에 가면 뒤에 숨은 자들아 정면을 뚫고 나가는 곳은 창의 의지. 이제 진실의 심판이 시작되리라. 백년
나는 창끝으로 끊어 수천 명의 위선자가 앞을 막아도 나의 창은 단 한 번도 휘지 않았네. 고독한 영웅의 길 끝은 어디인가. 돌아갈 곳은 노을 지는 평상 위. 모든 명예를 버리고 술병을 찬다. 전설은 바람이 되고 나는 술이 된다. 백룡이여 어둠을 가르고 날아올라라. 당신의 일격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울린다. 망나니의 허물 속 감춰둔 불꽃으로 천하의 모든 부조리를 꿰뚫어 태워라. 그대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 남으리. 거참 술맛 좋다.